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판결의 종류입니다. 판결의 종류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 판결이란 어떤 것인지를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성의 종류 중에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 판결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의 종류로는 크게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습니다. 본안 판결 중에 하나가 인용 판결인데 인용 판결을 할 때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판결로 사정 판결이 있고 사정 판결이 뭔지 어떤 요건을 갖출 때 사정 판결이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할 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이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흔히 소송 요건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본안 판단이라고 부르죠. 법원의 판결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하는 판결이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합니다. 만약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면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죠. 인용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기각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각하 판결은 뭘까요? 각하 판결은 피고 처분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론을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의 경우에 판결의 주문이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각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은 아주 간단한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인용 판결은 조금 다릅니다. 예시를 보면 피고가 2021년 12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언제 어떠한 처분인지를 명시를 하게 되고 이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것을 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행정청이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인용 판결을 할 때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전체가 위법한 게 아니고 일부만 위법할 때 그 일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위법하긴 하니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일부 취소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일부 취소를 인정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과세 처분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돼 정당한 세액이 산출이 되면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일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전부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취소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그 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적정한지 이런 걸 가리는 건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게 되면 이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위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량권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범위에서는 적정하고 어느 범위에 대해서는 위법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전부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과세 처분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법원 판례는 이렇게 각각의 사안별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처분 관련해서 일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사정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처분이 위법하긴 한데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사정판결의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 흔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정과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불가피하게 기각하는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X대학교가 교육부에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Y대학교도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였죠. 그러자 교육부는 어느 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할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법학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심의를 했는데요. X대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거부하였고 Y대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가를 받지 못한 X대학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에는 해당 학교 심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수는 참여할 수 없는데 Y대학에 대해서 인가 심의를 할 때 Y대학 교수가 참여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학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Y대학에 대한 심의를 할 때 Y대학 교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Y대학에 대한 설치 인가 처분은 위법하게 되고 위법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Y대학에 대한 설치 인가 처분을 취소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판결을 할 당시 이미 Y대학교에는 120명이라는 학생이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인가가 취소되면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취소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취소를 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X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하는 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기각 판결이 아니라 사정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정 판결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처분이 적법하면 그냥 기각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정 판결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요건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서 예를 든 로스쿨 인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정 판결 관련해서 판단의 기준 시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분의 절차를 생각해보면 먼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리고 법원은 심리를 한 다음에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때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가리는 시점은 행정처분을 할 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정 판결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을 때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행정처분을 할 시점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정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행정청이 사정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알아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사정 판결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직권으로 라는 것이 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된다는 것이죠. 사정 판결을 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사정 판결을 할 때 원고의 보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배상 방법 등을 미리 법원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하죠. 마지막으로는 원래 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는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한 건 맞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정 판결의 주문 예시를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2번, 다만 피고가 2008년 9월 2일 Y대학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사정 판결의 적용 범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건 효력을 존치시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아예 처분이라는 게 없고 무효등 확인 소송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이 없는 것과 유사해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결의 종류로는 크게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 판결은 각하 판결이 있고 본안 판결에는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인용 판결에서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는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때문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의 일종이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을 할 때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정 판결을 할 때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결에 명시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